작가와의 만남.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책장을 넘기기에 급급하고 책을 제대로 읽으며 이해하고 싶은데도 마음만 앞서는 당신. 이런 당신을 위해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작가에 관한 놀랍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작가를 알고 책을 읽으면 나도 어느새 프로 독서러.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가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새소년의 여름깃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지나가 여름밤의 소리 여기 어디 곳에 푸른 두눈 들이쉬고 내뱉는 나의 고아 시간을 쪼갠 입술이 먼지만 내뿜 20세기를 대표하는 소설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899년 미국 시카고 인근 오크파크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성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집안은 비교적 유복했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인종차별주의였고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험가 기질이 있지만 기질이 조용한 아버지와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지 못했던 그 시대에도 강인하고 진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자주 부딪혔다고 하네요. 이런 가정 분위기는 해밍웨이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의 문학 작품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훗날 출간한 닉 애덤스 단편에는 가정의 불화와 갈등의 암시를 담는 등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내포되었죠. 이렇게 자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내용이 세세한 것이 해밍웨이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풋볼 선수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시와 단편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그의 특징적인 문제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바라보는 내 눈빛 알잖아요. 안 보여요 왜 못 본 척하냐고요. 난 언제나 그랬어. 당신만 쭉 바라봤어. 넌 언제 그랬냐 역정을 내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느라 우스운 꼴이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191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밍웨이는 대학교에 가지 않고 시카고로 가서 캔자스시티 스타신문의 기자로 취직합니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로 신속하게 작성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훗날 해밍웨이 문체로 불리는 짧고 명료한 문장을 구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다음 해인 1918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모험심에 불타던 19살의 해밍웨이는
전쟁 영웅이 되기를 꿈꾸며 현역 입대를 신청하지만 눈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비전 투어인 적십자 소속의 운전요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운전병으로 활동하던 도중 적군의 폭격에 맞아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치료를 받다가 휴전 이후 다른 부상자를 도운 공으로 훈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병원 치료 중 만난 젊은 미국인 간호사를 짝사랑했던 일들이 합쳐져서 훗날 그의 대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설 하나를 탄생시킵니다. 1919년 귀국한 이후 캐나다 토론토 스타지의 특파원이 되어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미국 작가들과 교류하고 그의 문학적 소양을 더욱더 키워갔다고 하네요. It feels like a new forget 먼저 뻔한 love 다시 돌아온다 해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건 아마도 열린 결말 같은 걸 Baby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어떻게 find a way 늦더라도 돌아오자던 너의 말을 기억해 내는 점으로 가고 Stay forever. 파리 체류 시절인 1923년 첫 번째 작품집인 3편의 단편과 10편의 시를 퍼냈지만 그는 여전히 생활고에 허덕이며 무명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였던 그 당시 최고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저자 스콧 피츠제럴드는 해밍웨이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대형 출판사의 편집장에게 소개해줍니다. 1929년 해밍웨이는 베스트셀러가 된 첫 장편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를 펴내며 명성을 높이게 되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와 에스파냐를 무대로 젊은이들의 방황과 환멸, 향락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소설가 거트루드 스타인이 말한 길 잃은 세대, 이른바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928년) 귀국한 그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일이 닥쳐왔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버지의 권총 자살 소식이었는데요. 그는 이러한 사건과 젊은 시절 전쟁통에서 겪었던 충격들과 허무함, 그리고 고전적인 비련들을 모두 담은 소설인 무기여 잘 있거라를 다음 해인 1929년에 세상에 내보내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대표적인 단편 2작품을 출간합니다. 킬리만자로의 포범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으로 유명한 킬리만자로의 눈과 프랜시스 매코머의 짧고 행복한 생애인데요. 2작품 모두 훗날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고 하죠. 1936년 에스파냐에서 시작된 내전은 해밍웨이의 마음을 끌어들였고 특파원 자격을 얻은 그는 에스파냐를 4차례 방문했는데요. 종군 기자로 활동하며 혁명군의 편에 서서 보수파의 군대를 비판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의 뒤를 잇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1940년에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 잠수함을 때려잡겠다며 쿠바인 친구들과 의용대를 결성하는데요. 이로 인해 말년까지 FBI의 도청과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1950년 10년 만에 발표한 장편 강 건너 숲속으로는 평론가와 독자 모두에게 전작을 재편한 것이 아니냐는 혹평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위축된 해밍웨이는 작품 활동 대신 술과 낚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희대의 걸작을 퍼내죠. 바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작품이 실린 라이프지는 불과 이틀 만에 530만 부가 팔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필력이 노쇠하다며 이야기를 하던 평론가들도 그의 문학적 재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작품에 힘입어 해밍웨이는 유일한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이라는 명예를 차지합니다. 오늘 진행된 어니스트 해밍웨이와의 만남 어떠셨나요? 해밍웨이가 미국 문학에 남긴 유산은 그의 문체이다. 해밍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길고 어려운 말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짧고 명료한 말들이 더욱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작가와의 만남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방송되지만 여러분 마음에 양식을 채워주는 알찬 방송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작가와의 만남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프로 독서러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뒤에서 언제나 응원하면서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이만 책장을 덮습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정수민, 기술 김신영, 진행의 한윤진이었습니다.